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함수 끝냈고요. 이번 주부터 클래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파이썬의 메인 개념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될 건데, 클래스라는 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어떤 오브젝트가 우리의 어떤 관심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관심사가 이렇게 이 오브젝트가 있으면 이 오브젝트와 관련돼서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이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코드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 코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엄청난 이게 고통을 많이 받을 거예요. 데이터가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고 함수들이 여러 개 산재되어 있고 그럴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파이낸셜 매스 강의하면서 지금 코드를 구현한 건데 한번 보시죠. 이 클래스는 너무 크긴 한데 그래도 그 로직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조금 굉장히 큰 클래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거다라는 건 설명은 드리지는 않겠지만 자, 이게 클래스입니다. 이게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거 바이노미얼은 조금 간단하니까 블랙슐즈라는 클래스고요. 이게 뭐냐면 블랙슐즈 모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블랙슐즈 모델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함수들을 다 여기다 때려 박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블랙슐즈 모델이라는 걸 사용을 한다고 치면 그 모델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그 함수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변수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함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 800줄이네요. 이거는 주피터 노트북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큰 코드를 구성할 때는 주피터 노트북으로 하지 않고요. 보통 파이썬 하는 사람들은 파이참을 많이 씁니다. 근데 저는 어쩌다 보니까 VS 코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VS 코드에서 이걸 볼게요. 이게 너무 800줄이나 되기 때문에 거의 900줄입니다, 지금. 이거를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VS 코드라는 걸 사용을 해서 new file. 어디 이거 폴더가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여기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파이참이나 그런 VS 코드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여기서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800줄인데 883줄이에요. 콜랩스 기능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 클래스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 코드는 저가 혼자 짠 게 아니고 저기 챗GPT랑 얘기하면서 코드를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새 저가 요새 바이브 코드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말로 코딩을 하는 거예요. 말로 코딩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챗GPT나 아니면은 그 AI 베이스로 코드를 짤 수 있는 툴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말로 짠다고 보통 그러는데 바이브 코드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짜지는 않고요. 챗GPT랑 얘기하면서 짭니다. 그리고 어, 챗GPT랑 얘기하면서 코드가 잘못 짜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 테스팅도 하면서 코드를 짜는데 어찌됐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지금 오케이. 요 블랙슐즈 클래스 안에 함수가 몇 개가 들어가 있냐면은 요 def가 결국은 함수를 정의하는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세 개. 함수가 23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챗GPT랑 얘기를 할 때 이건 너무 클래스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매니저블하게 하려면은 좀 이거를 쪼개서 몇 개의 다른 클래스를 만들고 그걸 컴바인하는 거를 레코멘드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그게 귀찮아서 하나의 클래스로 짰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클래스 밑에 함수들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이 함수가 그냥 아무 함수가 있는 게 아니고 블랙슐스라는 어떤 모델과 관련된 모든 함수들을 여기다 다 때려 박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블랙슐즈 모델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모든 함수들이 다 빌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책상 서랍 정리한다고 생각할까요? 예를 들어서 책상 위에 함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책상 위에 함수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건 클래스가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그 함수들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 서랍, 폴더라고 그럴까요? 책상 서랍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책상 서랍이 한 뭐 10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보죠. 그러면 첫 번째 칸에는 블랙슐즈 모델이라는 간판을 딱 붙이고 그 책상 서랍을 열어서 블랙슐즈랑 관련된 함수들을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 열면 거기에는 블랙슐즈 관련된 모델들만 쫙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책상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헤스턴 모델이다. 그러면 거기 열면 헤스턴 모델과 관련된 함수들을 다 모아놓는 거예요. 오케이? 그뭐또 다른 거다. 그러면 거기 서랍에다 열고 거기에다 관련된 것들을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클래스라는 거는 책상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간단해요. 책상 위에 함수들이 막 너부러져 있고요. 데이터들도 너부러져 있어요. 근데 데이터는 변수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함수하고 변수들이 막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막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게 책상 위에 변수들이 막 있고 함수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 변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No problem. 그런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함수가 있는지 없는지 함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도 헷갈리고 변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헷갈리고 그거 찾기도 쉽지도 않고 글로벌 네임 스페이스라는 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대거든요. 그 위에 함수도 들어가 있고 변수도 다 있고 그런데 우리가 전에 스택 스페이스라고 한 거, 스택이라고 한 게 지금 제가 책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책상 위에 그런 스택 스페이스에 변수하고 함수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으면 그 컴퓨터는 헷갈리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이 헷갈려.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함수하고 변수하고 이렇게 묶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서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생각하기가 편한 겁니다. 이 서랍을 열면 이것과 관련된 변수하고 함수가 들어가 있겠군요. 그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아까 함수가 한 40개 정도 있었잖아요. 그거를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다 쫙 펼쳐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함수가 있었나 없었나 헷갈리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클래스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책상 정리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책상을 정리를 하면 책상 안에는 데이터 변수입니다.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오퍼레이션은 함수입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는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attribute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 오퍼레이션은 method라고 부릅니다. method는 함수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method라고 부르고요. attribute는 변수예요. variable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variable, function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오브젝트에 attach 되어 있는 variable은 attribute라고 그러고요. 그 오브젝트에 attach 되어 있는 함수는 method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패키징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 노트를 쭉 따라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강의 노트를 좀 정리를 했어요. 중간고사 기간에. 그래서 맨 처음에 컨스트럭터 디스트럭터 개념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컨스트럭터 디스트럭터는 별게 아니고 어떻게 클래스를 이용을 하는가 하는 얘기예요.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죽이느냐, 뭐 그런 얘기고요. 더 중요한 얘기는 요 두 가지입니다. 요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attribute가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메소드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래서 attribute는 변수고 메소드는 함수예요. 그래서 인트로는 제가 충분히 모티베이션을 드린 것 같고, 지금부터 해보죠. 자, 여기 클래스 스튜던트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패스라고 했습니다. 그 패스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냥 자리만 잡아 놓겠다는 거예요. 패스가 없으면 에러가 뜹니다. 오케이? 클래스는 정의를 했고요. 스튜던트라고 클래스를 정의를 했고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패스는 그냥 일단 클래스라고 정의를 하고 자리만 잡아 놓은 겁니다. 요 패스가 없으면은 에러가 뜨기 때문에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놨고요. 그러면 이제 클래스가 정의가 된 거예요. 이 클래스는 빈 깡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스튜던트하고 이렇게 A라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든 오브젝트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변수를 줄 건데 A.name은 리라고 그랬고요. A.major는 math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이시고요. 전공은 수학이에요. 오케이? B도 만들었고요. B의 이름은 김씨고 메이저는 물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bars라는 함수 빌트인 펑션이 있나 봐요. 그걸 이용을 해서 프린트를 해볼게요. 그러면 A에 어태치되어 있는 베리어블들이 딕셔너리 형태로 나오네요. name은 리, major는 math, 그 다음에 두 번째 B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name이 킴이고요, major는 physics예요. 오케이? 근데 사실은 그런데 보통은 요거 이렇게 사용합니다. A name. bars라는 거는 베리어블이 뭐가 주어져 있는지 그거를 딕셔너리 형태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사용해요. A name, A major 이렇게. 다음에 B name, B major.
그래서 지금 A라는 오브젝트에 어태치되어 있는 변수가 두 개가 있어요. name하고 major.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로 name하고 major. 그러니까 그 각각의 지금 현재 오브젝트가 있으면 이 오브젝트가 있으면 오브젝트에 name이라는 것과 major라는 변수가 있는 거예요. 변수인데 attribute라고 불러요. 오케이? 메소드도 나중에 좀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코드 짜는 거는 이렇게 코드 짜는 사람은 없어요. 오케이? 이렇게 왜 코드를 안 짜느냐 하면은 이렇게 짜면 변수가 사람마다 변수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컨시스턴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만들 적에 이 오브젝트를 만들 적에 name하고 major를 자동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오케이? 지금은 이거 손으로 수작업으로 한 땀 한 땀 변수를 만든 거거든요. 그죠? 한 땀 한 땀 그 이태리 장인이 명품을 만들듯이 오브젝트의 변수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코드 안 짭니다. 어떻게 짜는? 이렇게 짜요. 자, 이게 thunder init이에요. 이거를 이 언더스코어가 두 개 있다고 그래서 thunder라고 부르고요, init이라고 부릅니다. 요거 메소드예요. 함수입니다. 함수인데 클래스에 종속되어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건 메소드라고 불러요. 함수지만 함수라고 안 부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메소드라고 부르고요. 이 메소드긴 한데 여기 더블 언더스코어가 있기 때문에 던더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거는 그래서 던더 이닛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던더 이닛은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들면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함수예요. 오케이? 그래서 자, 이게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여기에 무조건 디폴트로 셀프가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는지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냥 셀프가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셀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변수로 이름하고 메이저를 세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게 name하고 major가 여기 들어가고요. 그러면 요게 인풋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self name equal name, self name equal major 이렇게 합니다. 요게 무슨 뜻인지는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스튜던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드는데 아까는 이렇게 빈 깡통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이번에는 스튜던트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름하고 메이저를 던져줄 겁니다. 리, 매스, 킴, 피직스 이걸 던져줄 거예요. 그러면 A하고 B라는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고요. 만들어지면서 요게 실행이 돼요. 요게 실행이 되는데 그러면 요게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갔다고 그래 보죠. 그러면 스튜던트 오브젝트가 만들어져요. 만들어지고 요게 실행이 됩니다. 요게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실행이 되냐 하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실행이 되냐 하면, student 점 이렇게 실행이 돼요. 근데 이 셀프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A가 들어가요. 오케이? 셀프 자리에 A가 들어가고요. name에는 D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major에는 mass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함수가 작동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 함수가 뭘 해주냐면 self name equal name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A 아까 했던 거 이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면 self.name이죠. self는 A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A.name이 되는 거고요. A.name equal D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elf.major는 A.major가 mass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이것도 B도 동일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스튜던트 오브젝트가 만들어진 다음에 던더 이닛이 돌아가는데 셀프 자리는 B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킴이고요. 피직스예요. 그러면 위에서 친 요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세 줄에 걸쳐서 쳤던 게 여기서는 한 줄로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변수가 이렇게 그래서 typically 처음에 여기 info를 집어넣으면 그걸 이용을 해서 이 오브젝트의 베리어블들을 세팅을 해줘요. 다른 것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던더 이닛이 하는 거는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그 오브젝트의 어트리뷰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책상 위에 name이 있고 major가 있는데 그거를 서랍을 열어가지고 스튜던트 클래스에다 집어 때려 넣은 거예요. 그러면 그 오브젝트의 name, 오브젝트의 major로 그 변수들이 묶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컨스트럭터라고 불러요. 예, 이렇게 코드 짜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코드 짜는 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그젠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코드 짜면은 잘려요, 회사에서. 이렇게. 그래서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오브젝트를 만들면 던더 이닛이 자동으로 돌아가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자동적으로 이거에 돌아가는 겁니다. 오브젝트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던더잇은 여러분이 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동으로 콜이 되는 겁니다. 이 바스라는 거는 아까 그 베리어블들을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표현해 주는데, 그게 그 오브젝트에 넌더딕 어트리뷰트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튜던트 앨리스 스태티스틱 그러면은 이 스튜던트의 이름은 앨리스고 메이저는 스태티스틱이에요. 그래서 바스 하면 그 아까 봤던 이게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이 앨리스의 던더딕이라는 어트리뷰트를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파이썬이 자동으로 내부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더블 언더스코어가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이 내부적으로 어떤 기능이 있는 거예요. 더블 언더가 붙어 있다. 예를 들어서 더블 언더에 add 하면은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해주는 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더블 언더 여태까지 많이 봤어요. 그게 다 내부적으로 어떤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더블 언더 딕은 던더 딕은 요 베리어블들을 딕셔너리 형태로 스토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앨리스 닷 네임 그러면 앨리스의 딕셔너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가 앨리스 name 이렇게 하면 앨리스의 네임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부적으로는 앨리스가 넌더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딕셔너리에서 네임에 해당되는 걸 가져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그 변수가 지금 두 개만 있는데 어트리뷰트가 두 개만 있는데 뭐 그게 수십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딕셔너리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앨리스의 어떤 특정한 어트리뷰트를 찾고 싶다 그러면 앨리스 닷 네임 그러면 딕셔너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네임의 키워드에 해당되는 게 앨리스구나 그러면 앨리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오브젝트의 변수들,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 형태로 내부적으로는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이제 디스트럭터 얘기를 해볼게요. 디스트럭터는 던더 델입니다. 던더 델이에요. 보통 저는 디스트럭터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 배워보죠. 그래서 디스트럭터라는 건 뭐냐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얘가 죽을 거 아니에요? 이 오브젝트가.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를 죽이면 이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별게 아니고 그냥 얘가 죽었어요. 그렇게 프린트하게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오브젝트해서 아이스크림이 월드콘이 1,000원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아이스크림 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인데 월드콘 뭐 무슨 월드콘이라고 있었나? 지금 있나요? 예, 1,000원이에요? 예? 아, 옛날 코드예요. 시장 가격을 반영을 못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오브젝트는 월드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월드콘이 1,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매장에 재고가 100개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뭐 주문을 뭐 200개를 했고 뭐 그런 식으로 베리어블들이 늘어날 수 있겠죠. 아니면 메소드로 주문을 500개를 내일 보내달라고 주문을 하자. 뭐 그러면 오더라는 메소드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다 월드콘 50개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주문이 본사로 가면 이제 내일 배달이 오겠죠. 예. 예, 좌우지간.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아이스크림 하면 이름이 잡히고요. 프라이스가 잡혀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걸 프린트 하도록 했고요. 그러면 요게 자동으로 프린트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델 하면은 죽이는 겁니다. 죽일 때 그냥 죽지 않고 요걸 프린트하면서 죽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브젝트 만들고요. 그러면 오브젝트 만들면 요게 프린트가 될 거고요. 델 요게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죽이면 그냥 죽지 않고 요걸 프린트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월드콘 코스트 지금 얼마예요? 1,500원이라고 그럴까요? 코드를 업데이트 합시다. 1,500원.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컨스트럭터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던더 이닝 메소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디스트럭터는 던더 대를 의미해요. 오케이? 그래서 컨스트럭터는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면 오브젝트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정확하게는 오브젝트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던더 이닛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던더 델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오브젝트가 죽을 운명이에요. 그러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던더 델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던더 델이 작동이 되고 그 다음에 장렬하게 산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constructor, destructor라고 불러요. 던더델은 저는 사용한 적이 없는데 이게 보통 뭐좀 통신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걸 하고 막 그러면은 통신을 끊고 그러려면은 좀 정리를 해야 되나 봐요. 그럴 때 보통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신을 그냥 내 마음대로 끊으면은 저쪽은 살아 있으면 저쪽에서는 메모리가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나 통신 끊는다 그러면서 딱 끊어줘야 저쪽도 알았어 끊을게 그래야 저쪽에 메모리 리익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메모리 관리할 때 주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메모리 관리를 안 하니까 이거를 안 쓰는데 저지가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해서 사용을 하려면 여러 가지 추가적인 기능들이 필요해요. 좌우지간
constructor는 done the init을 의미하고요. destructor는 done the that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 얘기하고 좀 전에 봤던 저기 패스했던 거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done the init으로 해야 됩니다. constructor, destructor는 이 정도 얘기하고 이제 attribute하고 method 조금 더 봅시다. 오케이, 여기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코드가. 지금 name, major 봤죠? subject는 요번 학기 듣는 과목명을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리고요. 그다음에 math major고요. 그런데 듣는 게 확률론하고 선형대수를 듣고 있어요. 이렇게 그걸 리스트로 받아요. 그러면 이게 이름은 리오, 성은 김이호인가? 메이저는 수학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 학기 듣는 과목은 두 과목을 듣고 있어요. 확률론하고 리니어 알지브라. 그래서 돌려보죠. 그러면 이름, 메이저 듣는 과목 제대로 나오죠? 그죠? 이게 어트리뷰트들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아까 김씨도 있었죠? 김씨는 물리고요. 그러면 뭐 듣는 과목은 뭐 양자역학 몰라요. 전자기학 그런 거 듣겠죠? 그래요. 그게 attribute예요. 근데 class attribute라고 있어요. class attribute는 뭐냐면 오브젝트에 어태치된 변수가 아니고 클래스 자체에 어태치된 변수예요. 헷갈리죠? 이그젬플을 저가 굉장히 좋은 이그젬플을 하나 만들어 왔어요. 자, 유니버시티는 연세예요. 클래스 베리어블이에요. 여기 교환 학생이 있나? 없죠? 다 연세대학교예요. 그 다음에 넘버 오브 스튜던트는 이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 때마다 요 넘버 오브 스튜던트를 늘릴 거예요. 지금은 연세대학교 재학생이 0명이에요. 근데 오브젝트를 만들 때마다 넘버 오브 스튜던트가 늘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스튜던트 리스트라고 해서 학생들이 리스트업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맨데토리는 책풀 들어야죠. 요새 안 들어도 되나? 들어야 돼요? 예, 들어야죠. 졸업하려면. 오케이. 그런데 이거는 연세대 학생들이라면 다 공통적으로 다 적용되는 변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넌더 이닛에 들어가 있는 거는 name, major, subject, 그 다음에 gender, minor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 특정한 사람과 관련된 변수들이에요. 특정한 학생에만 적용되는 변수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요 클래스 베리어블이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변수인 거예요. 그거의 슈퍼셋에 어태치되어 있는 변수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요거를 클래스 베리어블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요거는 인스턴스 베리어블이라고 불러요. 어트리뷰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여기 클래스가 있고요. 클래스가 있고 클래스를 이용해서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 오브젝트를 인스턴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변수에 아까까지는 어트리뷰트라고 했던 게 여기서는 인스턴스 베리어블이라고 부른 거예요. 특정 인스턴스에만 관련돼 있는 변수기 때문에 인스턴스 베리어블이라고 부른 거고요. 모든 사람들과 관련된 거는 여기에 이렇게 클래스 베리어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베리어블을 어트리뷰트라고 부르는데 클래스에 특화된 어트리뷰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클래스 어트리뷰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기서 클래스 베리어블이라고 불렀는데 자 그럼 봅시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확률론하고 선형대수만 듣겠다고 그랬는데 강제로 채풀이 붙어버렸어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스턴스를 만들면 넘버 오브 스튜던스가 하나가 늘어요.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이 스튜던트 리스트에 늘어요. 이거보다는 어펜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까 거는 계속 카피 오퍼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카피 오퍼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게 어펜드 메소드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베리어블은 보통은 오브젝트와 관련된 베리어블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클래스 베리어블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클래스 베리어블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죠. 그래서 두 사람만 집어넣어 봤어요. 스튜던트인데 박성준이라고 누구 있었나 봐요. 수학이고요. 그 다음에 듣는 과목은 통계학, 정수론, 고전역학, 선형대세 2 그리고 남자라고 돼 있고요. 두 번째 B는 최민지, 수학교육, 정수론, 해석학, 경제학, 원론, 여자 이렇게 그렇게 한 다음에 스튜던트 클래스의 스튜던트 클래스 베리어블만 프린트하게 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볼 거는 요 연세가 나올 거고요. 여기는 2가 나올 거고요. 여기는 리스트인데 박성준하고 최민지가 나올 거예요. 리스트로. 그 다음에 맨데터리는 채플 하나 나올 거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유니버시티는 연세고 넘버 오브 스튜던트는 2명이에요. 2명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자, 2명이에요. 스튜던트 리스트는 박성준하고 최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더터리는 채플이고. 그리고 요 A, B 각각의 서브젝트를 프린트해 보면 그 채플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 채플이 애드온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채플이 프린트 될 겁니다. 오케이. 채플 프린트 되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서브젝트인가? 그래서 박성준이 채플 신청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채플 등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게 우리가 던더인이 살 때 그걸 다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순간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면 이게 쫙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도 오케이. 아까 오브젝트와 관련돼서 어트리뷰트라고 있었죠. 근데 이 클래스 어트리뷰트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메소드 얘기를 해보죠. 오케이. 예, 지금 이게 함수죠. 보면 함수죠. 이 함수인데 던더가 안 붙어 있죠. 더블 언더스코어가 안 붙어 있죠. 앞뒤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레귤러 함수예요. 던더 메소드가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건 함수인데 요것도 함수인데 요거는 스페셜한 함수예요. 던더가 붙어 있으니까 던더 이닛이고요. 요거는 그냥 보통의 함수예요. 근데 무조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던더 이닛에서 얘기했지만 요 셀프가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거는 충분히 설명한 것 같고 이제 요 add 메소드를 보죠. 요게 요거를 add 하려고 그래요. 어디에다 add 하냐면 지금 내가 듣는 과목에다 add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추가로 신청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요. 있으면은 추가로 할 필요 없으니까. 없으면 이걸 왜 이렇게 했지? 어펜드 하면 되지 않나? 어펜드 해야 카피 오퍼레이션이 안 일어나는.
그러니까 self subject가 리스트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 추가로 append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drop은 일단 이 subject에 있는지 확인을 해요. 없으면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있으면 remove를 하는 거예요. remove를 하면 그 아이템이 remove 메소드가 있나 봐요. 리스트에. 그러면 그 리스트에서 그 아이템을 싹 삭제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봅시다. 스튜던트는 성은 E고 메이저는 매스고 듣는 거는 확률론하고 리니어 알지브라를 듣어요. 그런데 통계를 추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probability를 드롭했어요. 그랬을 때 subject가 제대로 나오는지 제대로 돌리면 나오겠죠. 그러면 원래 요게 처음 듣는 과목이었어요. 돌려보죠. 코드를 제가 바꿨기 때문에 돌려봅시다. 처음에 저가 듣는 과목은 요 두 과목이었어요. 확률론하고 선형대수하고. 그런데 저가 통계를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probability를 드롭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예, 오케이. 그래서 저가 처음에 이거 배울 때 셀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셀프 너무 이게 뭐 도대체 셀프가 뭔지 예, 그래서 코드를 짰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여기 이렇게 아까 코드랑 똑같고요. 이번에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A.add statistic, A.drop probability 이렇게 사용을 해요, 보통. 근데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스튜던트 클래스에 add 메소드에 셀프 자리에 A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statistic. 그러면 A의 subject에다가 statistic을 add하는 거고요. drop은 마찬가지로 A의 던더 딕을 보면 거기에 subject가 있었을 거고 그 subject에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 리스트의 probability를 drop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셀프, 여기 셀프, 여기 셀프, 여기 셀프 다 이 A라고 그러면 A가 들어갈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저가 어렸을 때 짠 코드 같으네. 이렇게 지금 요게 리스트고요. 이렇게 리스트를 add해서 이렇게 하면 카피 오퍼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늦어져요, 속도가. append를 해줘야 돼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짠 코드여서 append를 해줘야 됩니다. 더하기 아까 그렇게 하면 속도가 늦어져요. 여기서는 별로 차이가 없겠지만은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를 하면 자, 우리가 생각하는 오브젝트는 학생인 거예요. 그죠? 근데 변수
여기와 관련돼서 변수가 있었어요. 변수가 뭐가 있었냐면 이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메이저가 뭔지, 그 다음에 무슨 과목을 듣고 있는지, 이렇게 변수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에다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있어요. 함수가 있어요. 뭐냐면 add 과목을 add on 하는 거 있을 거고요. drop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클래스를 안 짜고 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책상 위에 변수가 3개 있고요. 함수가 2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하나로 묶어버린 거예요. 이 변수하고 이 함수가 결국은 어떤 특정한 한 학생이 사용하는 변수고 그 학생이 사용할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로 패키징을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변수가 3개 있고 함수가 2개 있는 거예요. 사실은 던더 이닛도 있기 때문에 3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던더 이닛은 자동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던더 이닛도 넣죠. 뭐 좌우지간 던더 이닛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이걸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변수 3개하고 함수 2개가 하나로 묶인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900줄짜리 거기는 함수가 40개인가 묶여 있었죠. 변수도 그 내부에 엄청 많이 있어요. 그게 하나로 막 묶여 있는 거.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누구였죠? EC의 오브젝트만 하나 들고 있으면 그 사람과 관련된 데이터하고 그 사람한테 우리가 작동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들, 함수들이 하나로 쫙 잘 정돈이 돼서 하나로 묶여버려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5개의 다른 종류의 함수와 변수가 돌아다니는 건데 이렇게 5개를 하나로 딱 묶어보면 EC라고 하나 오브젝트만 머릿속에 생각하면 되죠. 컴퓨터는 상관이 없어요. 컴퓨터는 뭐 아무리 이렇게 복잡하게 해놔도 잘 로지컬리 문제만 없으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변수 5개, 함수 2개 이렇게 막 책상 위에 널브러져 있으면 이제 내가 뭘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찾아야 돼요. 이제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예쁘장하게 포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변수는 아까 뭐라고 불렀어요? 어트리뷰트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함수는 메소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아까 클래스 변수도 있었어요. 클래스 어트리뷰트. 클래스 메소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트리뷰트니 메소드니 하는 거는 오브젝트에 붙어 있는 변수와 함수고요. 클래스에 붙어 있는 변수와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클래스 어트리뷰트, 클래스 메소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클래스 어트리뷰트는 대학교 이름이 뭐니, 학생 수는 몇 명이니, 그 다음에 학생들 리스트는 어떻게 되니,
다음에 뭐가 있었죠? 그 정도였나요? 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클래스 메소드 해가지고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대학교 이름을 연세에서 연희로 예를 들어서 예? change university name 뭐 그렇게. 예? 오케이.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한 900줄짜리 900줄짜리에는 아까 함수가 한 40개 있었죠? 그죠? 변수를 봅시다. 아까 거를 이제 봅시다. 예, 저는 클래스 변수나 클래스 어트리뷰트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데 한번 봅시다. 아까 함수는 아까 셌을 때 한 40개 정도 있었어요. 함수들이 변수가 몇 개나 되나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요. 어, 이렇게. 몇 개 안 되네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개. 몇 개 안 돼요. 15개밖에 안 돼요. 함수는 아까 한 40개 됐었죠. 그죠? 그러면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코드를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변수가 15개 있고요. 함수가 한 40개 있고요. 근데 그 변수 15개는 오브젝트 하나당 변수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막 100개가 있다. 그러면 그 각각마다 변수가 15개씩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막 골치 아프고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클래스로 묶으면 그게 훨씬 관리가 쉽다고요. 사람 입장에서. 오케이? 오케이. 여기 강의 노트를 정리했더니 너무 빨리 나가는데. 오케이. 그러면 우리 시간이 남아서 학교 이름을 바꿉시다. 오케이? 에, 오케이. 유니버스, 유니버시티, 시, 넘, 스튜던트. 그러면
서브젝트 만들 때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죠? 됐나요? 이거는 됐나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넘버 오브 스튜던트라는 게 뭐지? 자, 지금 요 함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number of student 플러스 equal 1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 equal 이거 플러스 1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로컬 베리어블이에요. 이거 에러 날 것 같은데 무슨 에러가 나죠? 지금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 로컬 베리어블이에요. 근데 로컬 베리어블 주지를 않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건 요 베리어블인데, 그죠? 이렇게 써놓으면 지금 이거 로컬 베리어블입니다. 이 로컬 베리어블을 정의 안 하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면 뭐가 나왔죠? 무슨 에러가 나왔죠? 오케이. 지난번에 했던 이그젬플을 보죠. x는 1이고요. def f는 x 플러스 1 print x.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프린트 x는 문제가 없고 x가 있으면 프린트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 문제가 이거거든요. x equal x 플러스 1 이렇게 한 거거든요. x equal 하는 순간 x는 로컬 베리어블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케이, 로컬 베리어블이니까 로컬 베리어블의 딕셔너리를 찾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x를 찾는단 말이에요. x 플러스 1을 계산하려고. 근데 로컬 베리어블 딕셔너리에 보면 x가 없어요. 그러면 unbounded local error라고 나와요. x라는 베리어블이 뭐랑 바운드가 돼야 되는데 뭐랑 매칭이 돼야 되는데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 unbounded local error예요. unbounded local error. 그러니까 x가 로컬 베리어블인데 그게 뭐랑 바인딩이 돼야 돼요. 바인딩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바운딩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베리어블이 어사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사용을 하려면 오케이. 이렇게 해보죠. 이거 똑같은 에러입니다. 똑같은 에러예요. unbounded local 에러예요. 그러면 저 위에 있는 x를 의미한다. 그러면 여기서 글로벌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x가 로컬 베리어블이 아니고 글로벌 베리어블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생각을 해봐요. 자, 이걸 생각을 해봐요. 함수예요.
함수인데 안에서 꿍짝꿍짝 하는데 number of student equal number of student 플러스 1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number of student는 로컬 베리어블이에요. 그러면 로컬 영역에서 number of student를 찾아보면 정의가 안 되어 있어요. 바인딩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떤 데이터하고 unbounded local 에러가 발생을 해요. 돌려보죠. 여기서 빨간 줄이 생기죠? 여기서 빨간 줄 생기죠? unbounded local error. 이해되셨나요? unbounded local error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런 거 안 생겼는데 아까는 안 생겼거든요. 왜 안 생겼냐 하면은 요거를 이렇게 안 썼고요. 스튜던트 클래스의 어트리뷰트라고 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스튜던트 클래스에 어태치된 어트리뷰트를 플러스 1을 한다. 그러면 문제 없죠. 그래서 스튜던트 넘버 오브 스튜던트를 프린트아웃 해볼게요. 일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위에는 그렇게 했어요. 위에는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케이. 이제 연세대학교의 이름을 바꿀 시간이 됐네요. 자, 바꿔봅시다. Change University. 네. Self. 아까 self라고 그랬죠? New name. 그러면 student 이거는 워킹 하겠는데 잠깐만. 지금 워킹하지 않는 코드를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데. 오케이. 이거 하기 전에 이거 하기 전에 A의 number of student 하면 어떻게 될까요? student number of student는 1이에요. 그죠? A number of student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예, 이것도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시였나요? 이시가 있어요. 이시, 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오브젝트 A죠. A라고 불렀죠. 리가 아니고 A예요. A의 name이 리였고요. A의 major가 math였어요.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었죠. 근데 스튜던트 클래스가 있죠. 스튜던트 클래스 안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유니버시티 네임 있었고 다음에 넘버 오브 스튜던트 있었고 그죠? 그래서 지금 A의 넘버 오브 스튜던트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A의 넘버 오브 스튜던트를 찾으면 여기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 윗단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옛날에 LGBT 비슷한 거 있었죠. 그죠? LEGB. 그러니까 A에 없으니까 A의 윗단으로 올라간 거예요. 넘버 오브 스튜던트. 그러니까 A 안에 A의 던더디게는 넘버 오브 스튜던트가 없어요. 근데 스튜던트의 던더디게는 이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넘버 오브 스튜던트 하면은 A 영역 안에 있는 딕셔너리에는 없어요. 그 윗단으로 올라가면 윗단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LGBT 그 로직이에요. 이게 입에 안 맞. LEGB. 근데 저는 그냥 LGBT라고 할게요. 그게 입에 붙으니까. 오케이. 자, 다시 돌아가서 이걸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연세대학교 이름을 뭐로 바꿀까요? 백워드로 갑시다. 연희로 바꿉시다. 오케이, 연희로 바꿉시다. 오케이. 그래서 A. change university name 연희 연희 오케이. 자, 그러면 스튜던트의 오케이. A의 유니버시티 네임 찍어 봅시다. 자, 그래서 코드를 봅시다. 스튜던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었는데요. 이름은 E고요. 메이저는 매스고 듣는 과목은 확률론하고 리니어 알지브라예요. 그리고 클래스 베리어블이 있는데 클래스 베리어블은 두 개 있어요. 학교 이름하고 그 다음에 학생 수.
그죠? 근데 학교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연희로 바꿨어요. 연세에서. 그래서 A의 유니버시티 네임을 프린트해 보죠. 연희가 됐네요. 그쵸? 그죠? 자, 요거는 뭐가 나올까요? student.university name. 네? 네, 연세가 나올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작업을 했냐면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가 보죠. A라는 게 있고요. 스튜던트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유니버시티 네임이 연세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그리고 여기는 네임이 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뭐 메이저 있고 서브젝트 있고 귀찮으니까 거기까지만 쓸게요. 근데 지금 우리 이름을 바꿨어요. 여기 이름을 바꿨어요. 그죠? 여기 A. change university name 연희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가 어떤 짓을 했냐면 셀프의 유니버시티 네임을 뉴네임으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요 셀프 안에 유니버시티 네임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유니버시티 네임을 하나 만들었고요. 자기 혼자 꿈속에 연희라고 여기다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오리지널 스튜던트 클래스에 있는 유니버시티 네임은 연세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correct way를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을 써줘야 돼요. 뭐라고 써줘야 되냐면 이게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메소드가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메소드인데 레귤러 메소드라고 보통 불러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레귤러 메소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달팽이라고 부를게요. 뭐라고 부르는지. 클래스 메소드라고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셀프 대신에 보통 사람들이 CLS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괜찮네요.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 로컬 베리어블을 뉴 네임으로 바꾼 거예요. 언바운디드 로컬 에러 안 생기고요.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보통 여기 첫 번째 자리에 셀프가 들어갔거든요. 셀프가 들어간 게 아니고 CLS가 들어갔어요. 이 클래스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클래스가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요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게 오브젝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클래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가 얘기하는 게 지금 레귤러 메소드는 보통 여기가 셀프고요. 여기가 오브젝트가 들어갈 자리고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오브젝트가 들어갈 게 아니고 클래스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클래스 메소드가 되고요. new name 했고요. 그러면 클래스의 university name attribute를 새로 이름을 바꾸겠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일단 차이점은 보통은 여기다 셀프를 넣는데 여기에 CLS를 넣은 거예요. CLS는 클래스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간 놈이 CLS든 셀프든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냥 오브젝트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 돌리면 아까 위에 코드랑 정확하게 똑같은 코드예요. 돌려볼까요? 정확하게 똑같은 코드예요. 단지 여기 첫 번째 들어가는 거를 셀프라고 안 부르고 CLS라고 부른 거고요. 하지만 이걸 셀프로 부르든 CLS로 부르든 뭐 A라고 부르든 뭐 아무렇게나 불러든 이거는 오브젝트가 들어갔다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클래스가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첫 번째 들어간 놈이 오브젝트가 아니고 클래스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지금 이 클래스 메소드라고 하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CLS라고 썼는데 이 놈이 오브젝트가 아니고 클래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없으면 이거 셀프라고 쓴 거랑 동일한 겁니다. 뭐 CLS 아니고 뭐 여기에다가 클래스 해도 동일하게 이렇게도 동일하게 작동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나중에 생기겠죠. 클래스가 리저브드 워드인데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A라고 ABC라고 그럴까요? ABC 이렇게 해도 똑같아요. 셀프 쓴 거랑 동일합니다. 이렇게 여기에 CLS라고 써도 이게 클래스가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 클래스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브젝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간 놈이 오브젝트가 아니고 클래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여기에 이렇게 붙는 거예요. 요거를 뭐라고, 요게 이름이 있어요. 이걸 데코레이터라고 부릅니다. 데코레이터. 자, 그러면 봅시다. 이제 지금 A의 유니버시티 네임은 연이로 바꿨어요. 아까 바꿨죠? 근데 아까 스튜던트의 유니버시티 네임이 연세로 그대로 있었죠. 이제는 둘 다 연희로 바뀔 겁니다. 이 데코레이터라는 걸 쓰면 이 데코레이터도 지금 코드의 일부로 인식을 해서 에러가 발생한 겁니다.
연희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것과 비교를 해보면 아까는 이름을 바꾸긴 바꿨는데 자기 이름만 바꾼 거예요. 여기에다가 유니버시티 네임이라고 새로 베리어블을 만들어서 연이라고 바꾼 거예요. 아까는. 그런데 지금은 클래스로 작동을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베리어블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여기에 연희가 꼽힌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 이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 텐데 스튜던트 클래스에 있는 펑션인데 여기에 스튜던트라는 클래스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돌려보죠. 여기는 안 집어넣어도 되나? 그래서 요 클래스 데코레이터가 붙으면 여기를 오케이. 여기 셀프라고 해보죠. 여기 셀프라고 해봤자 위에 셀프랑 밑에 셀프랑 다른 셀프예요. 지금 요 셀프는 인스턴스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셀프라고 안 쓰고요. CLS라고 써요. 이거는 그 퓨얼리 여러분의 그 눈을 위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셀프로 쓰고 여기에다 셀프로 써도 컴퓨터는 컴플레인을 안 해요. 하지만 사람의 눈은 보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을 하면 코드를. 그래서 여기 CLS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셀프라고 사용해도 전혀 코드상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사람이 읽어보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인스턴스의 어트리뷰트를 바꾸고 있는 건지 클래스의 어트리뷰트를 바꾸고 있는 건지 헷갈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여기 CLS라고 쓴 겁니다. 셀프라고 써도 컴퓨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케이? 단지 요거에 붙어야 됩니다. 클래스 메소드라고. 그래야 지금 요게 인스턴스가 아니고 클래스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했는데 자 클래스가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A도 만들고 B도 만들고 C도 만들고 D도 만들고 뭐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만들 적에 보통 우리 컨스트럭터라고 해서 던더 이닛을 사용을 하고요. 디스트럭터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보면 클래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거과 관련돼서 함수하고 변수가 있어요. 변수는 attribute라고 부르고요. 함수는 method라고 불러요. 오케이? 요거는 요 인스턴스에 특화된 변수고 함수인 거예요. 클래스 그 윗단에 클래스에도 클래스의 어트리뷰트가 있고 클래스의 메소드가 있어요. 그 윗단에. 그래서 보통 어트리뷰트 메소드 그러면 이 인스턴스에 붙어 있는 어트리뷰트 메소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클래스에 있는 어트리뷰트하고 메소드는 클래스 어트리뷰트, 클래스 메소드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그젬플을 하나 만들어 볼까? 5분 남았으니까 아주 간단한 이그젬플 하나 해볼게요. 예, 간단한 이그젬플 나중에 배울 겁니다. 지금은 그냥 보기만 하세요. 지금 이게 0부터 28까지 100개의 점을 찍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 각각의 점에서 사인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이 정도만 해볼게요. 오케이. 자, 코드를 간단히 설명할게요. 요거는 매트릭스 핸들링하는 패키지고요. 나중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이거는 그림 그리는 패키지예요. 요것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요게 0부터 2파이까지 100개의 점을 찍는 거고요. 요게 그 100개의 점에서 사인 값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오케이? 자, 요게 오브젝트입니다. 요게 오브젝트예요. 요게 오브젝트예요. 요게 오브젝트예요. 그러면 각각의 오브젝트마다 어트리뷰트가 있고 메소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x를 봅시다.
X의 디렉토리를 쳐보죠. dir은 디렉토리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이 디렉토리가 뭘 보여주냐 하면은 X와 관련된 메소드하고 어트리뷰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BS 이건 절대값이겠죠. add 이건 더하기겠죠. 지금 이거 메소드예요. 던더 메소드들이에요. 지금 여기 던더 메소드들이고요. 요거는 어트리뷰트입니다. T가 뭘 뜻할까요? 매트릭스에서 T면 뭘까요? 예를 들어서 2x2 매트릭스가 있어요. 거기다 T를 쳐면 뭐가 돼요? T. 선행돼서 아직 안 배웠나? 트랜스포즈. 어쨌든 여기 던더들이 있어요. 던더는 스페셜 펑셔널리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쭉 보죠. 엄청 많네요. 네, sum도 이게 펑션일 거고요. transpose shape 있죠. 요거는 attribute입니다. 네, 그래서 shape 요거 찍어보죠. X의 shape 있고요. 또 중요한 게 D-type이라고 있어요. 오케이, 아까 sum이라고 있었거든요. sum도 찍어보죠. 오케이, 요거 두 개는 어트리뷰트예요. sum은 함수예요. 메소드예요. 그러면 이거는 메소드가 엑스큐션이 안 일어난 겁니다. 엑스큐션을 하려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 자체를 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함수 정의한 다음에 이거는 함수 자체를 콜하는 거고 요거는 함수를 엑스큐션 한다고 그랬죠. 2를 리턴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첫 번째 거는 함수 자체를 프린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함수가 여기에 저장돼 있다 그런 뜻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함수가 엑스큐션이 일어나서 1이 리턴이 돼서 1을 리턴 받아서 2를 프린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요거는 변수예요. 시간이 됐네. 변수이고요. 요거는 함수예요. 예, 요거 돌리는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변수고 shape이 100개라는 거고요. 데이터 타입은 float64라는 거고 요거는 함수가 여기 있다는 거고 요거는 함수가 실제로 엑스큐션이 일어나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